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즉 AI 열풍으로 반도체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는 AI용 반도체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수요가 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터치했죠. 덩달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시장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배경은 무엇이고 과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엔비디아 열풍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엔비디아, 미국의 그 반도체 회사가 글로벌 증시를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반도체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이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알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시총 무려 1조 달러를 장중에 돌파했어요. 삼성전자 시총보다 3배가 넘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우선 이 엔비디아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좀 알고는 있겠지만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인텔은 잘 아시죠, 그렇죠? 인텔. 네, 인텔은 CPU를 만드는 회사고. CPU 중앙 처리 장치하고. 그렇죠. 예, 인텔은 PC 기반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PC에서 중앙 두뇌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메모리 대표적인 건데 CPU는 고급스러운 두뇌예요. 그러니까 좀 단순한 역할을 하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처리 장치가 없을까. CPU보다는 머리가 좀 나빠요. 하지만 엄청나게 이제 CPU가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최고급의 교수다라고 하면은 GPU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학교 갓 졸업한 신입생들 한 100명 데리고 있는 그런 게 GPU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일을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컴퓨터나 이제 게임 들어가면은 간단한 일이 병렬 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처리할 때는 간단한 행렬 연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CPU 같이 고급이 필요 없고 좀 덜 고급스러운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 나온 게 GPU,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인데 여기 시장에서 들어가서 시장을 다 먹은 거죠. 그래서 GPU 시장에서의 1등, 80%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고요. 뭐 AMD 들어보셨을 텐데 AMD 인텔하고 비슷한데 AMD는 CPU에서 인텔 다음인데 여기 엔비디아하고도 GPU에서도 2등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GPU하고 CPU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시킨 그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젠슨 황이라는 CEO 자체가 원래 AMD 출신이에요. AMD 출신이죠. 네, 그래서 원래 CPU도 하고 이렇게 아키텍처 하다가 시장이 비어 있는 GPU를 들어온 거죠. GPU가 엄청 커서 크게 된 회사입니다. 그 GPU 시장의 마켓시어 80% 이상이면 뭐 거의 독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혼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뛰고 있군요. 조금 기술적으로 좀 우리 설명을 해본다면 이 CPU와 GPU 차이, 아까 지금 뭐 직선인지 병렬 쪽이라니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부탁합니다. 일단 뭐 용어 자체에 나타나듯이 CPU라는 거는 센트럴의 C고요. 중앙. GPU는 그래픽스의 G거든요. 그래픽. 그러니까 하는 일이 CPU는 컴퓨터의 모든 연산을 처리하는 것부터 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고 GPU라는 것은 그 컴퓨터에서 이제 그래픽 화면, 그 화면을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 좋게 띄워주느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컴퓨터라는 게 나왔을 때 예전에 컴퓨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니터, CRT 모니터의 녹색 화면에 그냥 문자만 나왔어요. 그것도 도트로 돼 있는 문자만. 그러다 그게 이제 그래픽 화면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보기 더 좋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의 용도가 조금씩 바뀌죠. 처음에 커다란 컴퓨터가 나왔을 때
기업에서 정말 전산실에서 처리하던 컴퓨터가 1980년도에 이제 PC가 나오게 됩니다. 그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집에서 사무용을 많이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점점 바뀌게 된 게 뭐냐면 이제 게임인 거죠. 게임. 예, 집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 CPU에서 처리해주던 그래픽으로는 화려한 그림이 나오지가 그럼 않아요. 게임용으로 이게 처음에 GPU가 활용되기 많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GPU란 자체가 처음에는 이런 게 있던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CPU에서 필요한 기능이 그렇게 이제 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지금 해서 이 제이슨 황 이분께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를 처음으로 창립한 거예요. 그럼 게임 산업이 커지면서 이 GPU, 엔비디아도 그때 커지기 시작한 겁니까? 충분히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이 엔비디아가 도약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왜 비트코인과 관련?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그때 이제 병렬 연산을 많이 하면서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사용이 됐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른 도약기를 맞이한 게 AI. AI, 인공지능. 예, 그렇죠. 예, 아,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뜨면서 엔비디아가 1차로 확 뜨고 네, 지금 1차는 게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게임, 비트코인, 비트코인, AI. 이제 AI, 인공지능. 아까 그 젠슨왕 잠깐 그 창업자잖아요. 그러면 AMD에 다니다가 이 회사를 자기가 세운 겁니까? 공동 창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30년 전에 1993년에 설립했는데 그 전에 AMD에서도 그 LSR 라직이라는 그 대만에서 태어나서 그 미국으로 이민 가갖고 미국에서 학교까지 다 나오고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엔지니어인데도 마케팅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거고 예. 이 대만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게임 있잖아요. 그 비디오 그래픽 이런 카드 그런 시장이 대만이 엄청나게 90년대에 컸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이제는 사업화를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30년 동안 갈고 닦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에다가 네트워크가 대만에도 있고 당연히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예. 그 AMD 출신도 있으니까 뭐 천의 어떤 최적의 조건을 갖춘 창업의 조건을 갖춘 거죠. 늦지 않게 시작해가지고 예. 30년 만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식총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이 인공지능 열풍인데 왜 GPI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까, 거기에? 이제 왜? GPU 반도체가 먼저 GPU.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병렬 처리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CPU, 인텔에서 만들고 있는 CPU나 AMD에서 만들고 있는 CPU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일을 빠르게 처리를 해주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GPU는 단순한 일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한꺼번에 할 걸 CPU에 맡기면 오히려 시간이 더 늦어지고 GPU에 맡겼을 때는 그게 빨리 처리가 되니까 그게 이제 AI용에 사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AI 기술이라는 건 결국 딥러닝, 반복 학습을 계속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단순한 반복 학습, 뭐 같은 이미지 사진을 두고 몇천 번 인식을 시켜서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사가면 사가라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한 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제 GPU 시장의 80% 이상 차지하면 지금 매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겁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분기 실적 그 친구들의 분기 실적은 1월 말에 끝난 분기 실적이거든요. 우리 1월 말에 분기 실적이 끝났고 2, 3, 4 해서 4월 달 분기 실적 이번에 나왔고 2, 3, 4. 그래서 5, 6, 7이 이제 분기 실적 다음 분기의 예상이거든요. 지난 분기 그러니까 4월 달 끝난 분기 실적이 710억 불인가 71억 불 죄송합니다. 71억 불이고 원래대로는 그 실적도 원래 예상보다 10% 잘 나왔고요. 전망치보다. 2분기는 뭐 71억 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봤는데 이게 110억 불이라는 가이던스가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원래 예상이라든지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50% 이상 빅 점프가 되는 거죠. 이 회사가 마진이 매출 총이익률이 60% 넘고요. 아마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매출이 이렇게 한 분기에
50% 느는 경우는 아마 전례가 없었을 거예요, 역사상으로. 그러니까 다들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연간 실적이 올해 1월 달 끝난 지난 1년간 실적이 한 260억 불인데 요거 실적 발표되고 나서 110억 불 이번 분기 예상 가이던스 나오는 거 합해서 향후 12개월 보는 이 분기 1년 예상이 보통 최소한 380억 불, 한 400억 불 넘게까지 나와서 대충 400억 불 정도니까 260억 불짜리가 1년 만에 400억 불 정도가 되는 거니까 엄청난 픽점프가 거의 돼서 배 가까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PER 밸류에이션이 확 내려갑니다. 주가 수익 비율 네, 주가 얼마에서 PER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거- 110억 달러 기준으로 260억이 아니고 400억 불 되고 400억 마진 불 기준으로? 올라가면 원래 그 전에 주가가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한 60배, 70배 이런 정도 됐거든요. 60배. 60배 됐는데 이게 한 50.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엄청 올랐는데 이게 이 포캐스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상 이익도 올라가니까 밸리에이스 포캐스트는 PER이 50배 중반에서 한 60배 중반 정도로 여전히 아직 많이 비싸지 않은 레벨로 다운돼 있어요. 지금 한 50배에서 60배 60배, 수준으로 네. 예상 이익이 올라가니까 PER도 주가가 엄청 올랐음에도 조금 불구하고. 낮아져 있다. 네. 주가 그렇게 뛰었지만 네, 그렇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주가가 이렇게 뛰는군요. 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고 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뛰는데 이 GPU, 이 엔비디아가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네. 만드는 건 대만의 TSMC가 다 만든다면서요. 대부분 TSMC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전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금 모자랍니까? 왜 이렇게 그 GPU 가격이 뭐 더 올라갔습니까? 수요가 그렇게 확 늘었습니까? 지금 AI용 수요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뭐 예전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 초호환기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요는 지금 그 AI용 우리가 챗 GPT 열풍이 있는데 그쪽에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주로 많이 쓰는 곳이 그러면 뭐 지금 챗GPT 얘기가 이제 오픈 AI에서 챗GPT를 공개를 하고 난 이후에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그 두 곳에서도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발표를 그 오픈 AI에서 먼저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구글에서도 이제 바드라는 그런 바드. 서비스를 내놓았고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부터 출시했던 빙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이제 두 회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장일 본부장님이 지금 미국 증권 방송도 보니까 이 GPU를 만드는 바로 엔비디아를 지금 더 사야 되느냐 이제 팔아야 되느냐 논쟁이 많더라고요. 네네. 어떤 분,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이제 자기는 포트폴리오 조정해서 뭐 팔았다는 분들도 있고 새로 사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 혹시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주가를 예상하는지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그러니까 있나요?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은 증권사는 여기서 매도라든지 목표 주가를 낮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뚜렷이 아니 회사의 CEO가 70억 불도 아니고 100억 불의 예측을 얘기를 줬는데 했는데. 당신 틀렸어. 나는 다르게 뭐 이렇게 예상을 바꿔 쓰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다. 목표 주가는 자기가 이제는 컴포터블한 레벨에서 하는 건데 일단은 그 목표 주가는 한 400불에서 한 600불 넘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400에서 예, 600 얼마 달러. 300불 초반에 따진 가격이 400불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목표 주가 하단은 이미 온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거 다른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고점 논란이 얘기가 하는 거는 예. 과거에 2000년도 2001년 넘어갈 때 닷컴 버블이라 해가지고 인터넷 버블 깨지기 직전에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시스코. 떠올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시스코. 시스코라고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예. 회사잖아요. 지금도 있죠. 근데 그 회사가 무려 고점에서 꼬꾸라지기 직전에 PER이 150배가 넘었어요. 150배. 근데 그 회사도 그 막 올라 1년 반 사이에 엄청나게 주가가 치오르기 전에 한 40배 되다가 예. PER 배수가 거의 4배 오른 거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엔비디아는 PER이 좀 떨어졌다. 예. 60, 70배 가다가 지금 50배, 60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회사도 한 과거 5년간 평균 한 40배 거래됐거든요. 40배 거래돼 원래 높은 배수인데 올라갔다고 하지만 지금 60배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20년 전에 그
인터넷 버블이라고 하는 주식은 40배, 50배 하던 주식이 150배 넘어가면서 피크아웃 됐거든요. 지금 택도 없는 시기상조의 논란인 거죠. 아, 고점이라고 주장하는 기는 어렵다. PER 100배 정도 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점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요? 파신 분은 나중에 하늘 통안에 눈물을 흘리실 것 같고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시간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라는 게 이번 달, 다음 달, 내년도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다시 다 상향될 것으로 저는 보여져서 목표 주가 가더라도 PER 100이 안 돼요. 아, 이 600불 넘더라도. 목표 주가 600달러를 넘어가도 100이 안 됩니다. PER이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논란이라면 삼성전자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은 사면 안 돼요. 아, 만약에 엔비디아가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그것이 더 우리가 가시성이 뚜렷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절대 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300불, 380불, 70불, 뭐 5%, 10% 빠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이슈가 아니고 매크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전쟁이나 이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절대 주가가 빠지는 거지. 그 자체적인 이슈로서 주가가 여기서 한 60% 올랐는데 20% 되돌림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께서 시스코 이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에 시스코가 이제 급등했다 폭락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AI 붐도 혹시 닷컴 버블처럼 꺼질 가능성. 요즘 왜 AI 위험성을 경고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일단 AI 기술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이게 사라질 수 없는 그런 기술로 보여지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닷컴의 버블은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앞서 시스코도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의 일종이었고 거기에는 무수히 작은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했고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연속성이 없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닷컴 버블이 무너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건 인터넷 기술인 거죠. 그 기반 기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AI의 이제 버블이라고 뭐 벌써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반 기술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지금 어떤 하나의 서비스로 보길 수는 없거든요. 서비스라면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챗GPT라든지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들이 또 고평가를 받고 뭐 버블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AI 기술 자체가 그렇다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뭐 엔비디아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거지 그 최종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는 아니니까 이제 평가 방법은 달라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AI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미국 변호사도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상소문을 썼다가 그게 거짓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발각이 됐어요 이번에. 네, 그런 식으로 AI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결국 AI가 스스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학습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간이 활용하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보조 이런 서비스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AI는 계속 이제 활용이 될 것이고 그게 사라지지는 않은데 인간이 그걸 통제를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경고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경고는 나오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AI 기술이라는 게 앞으로 산업의 중요한 어떤 기반 기술이 되는 것이지 이게 갑자기 뭐 붐처럼 올라갔다 꺼지거나 해서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서비스는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걸 만드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 GPU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도 이렇게 꺼질 뭐 이런 기업은 아니다 그건 그런 아니라고 얘기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삼성전자 그거 다 만드는 건 대만의 TSMC라면서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덩달아 거기에 대해서 오르는 겁니까? 일단 그 TSMC가 만들어지는 거는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는 쓰기 때문에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만들어지는 게 대신 만드는 게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삼성전자보다는 TSMC가 월등히 캐파가 좋고 잘 나가서 TSMC 준 거고요. 아마도 이 수요가 넘치고 넘치면 일부분은 삼성한테 넘어올 수도 있어요. 네, 왜 TSMC가 50 몇 프로지만 또 캐파가 무장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무장정하면 받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거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GPU 아까 칩을 걔네가 만드는데 이 서버 있잖아요. AI, 그러니까 이 GPT 그거 하려면 돌리려면 서버가 필요한데 서버 시스템 데이터 센터 내 서버 시스템에는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메모리도 들어가요.
CPU도 들어가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일반 서버는 한 1,000만 원 합니다. 일반 서버는요. 예. 1,000만 원 하는데 거기는 GPU가 안 들어가고요. 머리 돈 CPU하고 메모리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아까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최고급 서버는 예. 한 20만 불, 30만 불 정도가 돼요. 가격이 그 엄청 비싸거든요. 예. 근데 그거 가격의 거의 80%가 GPU가 다 차지해요. GPU가 근데 나머지 한 5% 되는 게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 메모리를 누가 만들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만들죠. 삼성 하이닉스니까. 근데 아직은 GPU가 그 전체 그 AI 서버에서 차지하는 80%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5%밖에 안 되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나중에 AI 서버 이런 것이 점점 갈수록 새로운 형태로 메모리를 더 필요한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향후 몇 년 내에. 그러면 지금 GPU하고 메모리 차지하는 비중이 8대 0.5인데 예. 8대 0.5가 아니고 7대 3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메모리의 성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년에 될지 향후 한 3년, 5년에 걸쳐서 메모리가 늘어날지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AI 서버용 메모리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근데 특히나 하이닉스가 앞서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먼저 올라갔던 게 있었던 거고요. 삼성전자보다. 거기에 아주 고성능 HBM이라고 고대형 메모리라는 제품은 예. 하이닉스가 마켓셔가 조금 더 높아요. 한 50 몇 프로, 삼성이 30 몇 프로 있고. 하지만 아까 AI 서버에서는 HBM이라는 고대형 메모리 말고도 일반 DRAM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앞서 있는데 어쨌든 이 메모리가 들어있는 그 버짓의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은데 향후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늘어나면 삼성 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그 AI용 서버에 들어가는 이 메모리의 컨텐츠 비중이 전체 AI 메모리 시장에서 한 2%, 3%밖에 안 되는데도 이게 향후에 10%, 20%, 30%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걸 앞당겨서 지금 반영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삼성전자가 감산했기 때문에 이익이 좋아진다 이런 거가 반영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셔야지 지금 주가 올라가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반도체가 올라가면 동시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동시에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좀 이 시청자들이 투자자들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그렇죠. 일단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전자제품이든 시스템 반도체만 들어가는 제품, 메모리 반도체만 들어가는 제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제품이 나오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잘 나가게 된다면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같이 잘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SK 하이닉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은 SK 하이닉스 거예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은 HBM. 이미 둘이 그렇게 이제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부각이 돼서 더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쓰는 아까 뭐 고용량 고대역 메모리 HBM. 만드는 HBM. 고대용 메모리. 그거는 SK 하이닉스를 쓰는 걸로 서로 합정이 돼 있다. 일반적인 그 그래픽 메모리 DRAM보다 고대형 메모리 가격이 한 7배 비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주가가 좀 많이 올랐군요. 지금 엄청난 적자지만 그걸 무시하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메모리 그 본부장님 보시기 메모리 업황은 조금 뭐 개선 조짐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이 임팩트 효과가 없었으면은 주가는 한 여름 지날 때까지 아주 더디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없더라도 주가가 빠지거나 할 가능성보다는 더 올라갔을 텐데 매우 더뎠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감산했잖아요. 그런 효과는 한 3개월 뒤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감산을 본격화했다면 한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감산 효과가 나는 거니까 주가가 먼저 이렇게 튈 확률은 별로 없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차지하는 비중이 2, 3%밖에 안 되는데 이 갑자기 엔비디아가 30% 올라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없던 것이 2%가 5%, 10% 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하루 이틀 사흘 가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10% 오르고 삼성도 한 4%, 5% 오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적 자체는 아마 재고 자체가 줄고 뭐 이런 거 자체는 3분기 가야지 서서히 보일 텐데 주가는 연말 내년 초까지를 미리 땡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정도. 업황 개선 시점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주가랑 실물이랑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AI 반도체가 주도하는 건 맞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이 아직 낮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자체도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AI용 반도체죠. 시장이 낮은데 그게 지금 1년에 20%, 30% 성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낮은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3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미 그 기업의 가치를 올려놓은 거죠, 엔비디아는. 예, 그러다가 이 AI 시장도 앞으로의 커질 미래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영인데 실제 우리 반도체 산업 업황을 보면은 지금 그렇게 녹록한 분위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것 같지도 않고요. 왜냐하면은 소비 심리가 고차가 된 지가 좀 됐어요. 악화돼서 이게 고차가 된 지가. 안 좋아진 상태로 지금 굳어져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나빠지진 않겠지만 여기서 또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나라에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반전이 되기 어렵다라고 보여져서 따라서 반도체 업황도 아마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업황이 좀 안 좋은 상태가 우리 김학병 의원님 보시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경제는 그런 대로 괜찮지만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요즘 계속 안 좋은 뉴스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좋죠, 중국 상황이 지금? 리오프닝 해도 아마 미국만큼은 돈 보조 받은 것도 없고 인민들이 쓸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별 기대를 안 하고요. 마이크론도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도 중국에 팔지만 했습니다만 이미 많이 줄어났어요. 일이 줄어났고 중국은 이제 저가 중심으로 야금야금 팔면 되는 거고요. 예. 아까 엔비디아도 중국에 안 팔 것 같죠. 아까 H100 하지만 H800이라고 낮은 버전 팔고 있어요, 중국에. 중국에? 예, 그러니까 다 앞에서 그러는 거고 뒤에서는 다 팔 수 있는 건데 이미 중국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예, 별 영향이 없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자체 업황은 경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어닝이 돌아서기는 어려워요. 근데 주가는 미리 돌아간다. 이게 참 야리꾸리한 거고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아까 300억 불 정도, 400억 불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예. 400억 불 예상 올해. 연간. 예, 연간. 근데 우리가 그 GPT 오픈 GPT, 챗 GPT 뭐 3 나온 거가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인데 사람의 이게 시냅스가 100조 개예요. 무슨 차냐면 사람 머리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570분의 1밖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사람 뇌의 그 시냅스만큼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갖추게 되면요. GPU가 몇 개 들어가냐면 370만 개가 들어가요. 70만 개. 지금 단가가 3만 불 이상이니까 곱하기 하면 1,200억 불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엔비디아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는요. 예. 사람이 예를 쫓아간다면 1,200억 불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치 없던 시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혼자 차지하는 게 아니죠. 예. 여러 나라가 차지하고 이건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 뇌만큼 GPT가 100조 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람 뇌만큼 할 필요는 그 없죠. 변수들이 많아진다면 예,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좁히려는 과정에서 들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메모리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포텐셜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앞당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물론 엔비디만큼 안 가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도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한국 주식을 산다라면 대표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는 팔지 몰라도 외국인은 아마 계속 살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샀죠. 아니 뭐 예전에 판 거 대비했을 때 많이 산 건 아니고요. 예. 최근에 많이 샀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산 이상하지만은 예. 아까 적자니까 예. 적자인데 불구하고 와서 이런 포텐셜을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하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82,000원, 한 11만 3,000원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한 번 더 올리고 실제 도달하는 건 이 애널리스트가 현재 갖고 있는 목표 주가에는 결국은 갈 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속도는 오늘 내일 다음 달 다음 분기 연말 그건 모르죠.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잡혀 있어서 매크로가 미국이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 2% 돼가지고 초대박살이 나지 않는 한은 예. 흐름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2분기, 3분기 업황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실적 전망을 좀 어떻게 좀 예상을 주로 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쪽이 그렇게 지금 반전돼
그런 동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실적 보여집니다. 그건 실제 나오는 실적은 별로 예, 네. 큰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예. 엔비디아 우리 이 서학개미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동안 많이 투자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은 이제 매도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고점이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때 항상 이런 때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때 아닌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뉴스가 있을 때는 조금 떠나라 뭐 그런 건데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뭐 전혀?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맞거나 이게 실현에 향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맞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데 엔비디아를 판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2차 전지 주식 우리가 1등이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한국의 2차 전지 주식이 PER이 70배라고 하면은 그 주식을 사는 게 나을지 엔비디아를 60배를 주고 사는 게 나을지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몰빵이 싫으면 둘 다 나눠 사든지. 어쨌든 성장주로 산다는 때 엔비디아를 갖고 계신데 팔고 다른 거를 엄청나게 싸다는 주식을 산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른 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상당히 높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쉽게 발견되지 않으신다면은 이 실현을 하시더라도 제한적으로 하시는 게 갖고 계시다면은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한 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한동안 2차 전지였잖아요. 네네. 지금 주도주가 반도체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흐름의 변화가 온 게 조금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2차 전지에 대한 제가 비유가 따로 없는데 예.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개별 그 2차 전지 주에도 개별 주식에 따라 가지고는 또 반등을 먼저 하는 주식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뭐 전고점을 갈 정도 다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양평 위원님, 미국과 지금 중국의 반도체 분쟁이 이제 굉장히 계속되고 있고 더 고조되는데 특히 마이크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팔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틈에 우리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그 빈 공간을 이용하는 더 팔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재 어떤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상황이 혹시 어떻게 좀 전개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그런 희망 사항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요청이라든지 그런 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가? 예. 그러니까 언론에 이제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약에 그 자리를 메꾸게 되더라도 정말 티도 나지 않을 수준이라는 거죠. 마이크론의 중국의 판매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굳이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하니 마니 그렇게 얘기할 그런 필요도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그대로 두면은 알아서 가지 않을까. 예. 일단 뭐 당장 반도체 경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경기가 좋아서 그리고 마이크론의 비중이 높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큰 이익을 실현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라든지 고민을 할 텐데 뭐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게 수혜라느니 이익 실현이라느니 굳이 그런 표현을 쓸 이유도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열풍, AI 열풍을 타고 주가 오르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전망까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김양평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